암살자 집단이 등장하는 게임인 만큼 일본의 닌자의 이런 뾰족한 괄호 모양이 먼저 그려지고요. 칼날의 끝부분 바로 아래에 의도적으로 그려져 있는 이펙트 표현인 휘날리는 플립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현우입니다. 이번에는 오는 11월에 출시되는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 일러스트를 분석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는 어크 팬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일본을 배경으로 암살자가 되어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환호를 받음과 동시에 고중 오류 및 역사 왜곡, 그리고 흑인 사무라이 채택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는 그간 각 국가 및 해당 지역의 과거 역사를 고증하여 게임으로 축소하여 잘 녹여내는 등으로 큰 호응을 얻었었는데요. 특히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에서는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고중에 충실히 배경을 제작하여 디스커버리 투어라는 게임 내에서 고대 이집트 지역을 돌아다니며 역사를 배울 수 있게 하여 교육용으로도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 현재 고중 오류와 역사 왜곡으로 점철된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는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공개된 플레이 영상을 보면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출시된 어쌔신 크리드 3보다도 퇴보한 전투씬과 이펙트 표현, 매끄럽지 못하고 다소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는 등 웰메이드된 게임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욱이 2020년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출시되었다가 얼마 전 PC게임으로도 출시된 고스트 오브 스시마와 비교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거나 아직 출시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니 잘 다듬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유비라서 트레일러를 기가 막히게 만들기도 해서 게임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저는 출시되면 바로 이 게임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러스트 분석 시작할게요. 보시면 홍보용 일러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여주인공인 나오에, 남주인공인 야스케의 상반신만 크롭된 일러스트들도 있고요. 여기 메인 일러스트로 사용되고 있는 두 점의 일러스트들도 있죠. 보시면 이렇게 가로용 이미지들도 있고 세로용 이미지들도 있고요. 해당 일러스트들을 크롭해서 다양한 크기로 조절하고 로고 배치도 다양하게 해서 홍보용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로고도 보면 몇 가지 종류가 되는데요. 이렇게 기본 로고에 붉은색을 키 컬러로 사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베리에이션해서 사용되고 있죠. 여기 어쌔신 크리드 로고의 기본 패턴 이미지는 독수리의 머리 골격을 땅바닥에 찍으면 나오는 모양으로 해당 모양을 도식화하여 단순화시킨 것인데요. 어쌔신 크리드에서는 암살단과 템플 기사단이라는 두 세력이 존재하는데 이 독수리 두상 골격을 바탕으로 한 문양이 암살단의 상징 문양이거든요. 2007년 등장한 시리즈 첫 작품부터 제작진이 정말 공들여 세계관을 설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양 디자인은 각 시리즈마다 각각 조금씩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큰 골격은 모두 같아서 딱 보면 어쌔신 크리드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아주 잘 디자인된 패턴 문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에서는 닌자의 무기 중 하나인 사슬랏을 기반으로 로고를 살짝 변형한 것으로 보이네요. 두 종류의 일러스트를 다 분석하기보다는 패키지 표지로 사용되고 있는 여기 이 메인 일러스트를 분석해 볼게요. 닌자인 나오에가 가장 앞에 있고 사무라이인 야스케가 그 뒤에 서서 특정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요. 흐름선에 대한 것은 잠시 뒤에 이야기하고 먼저 이미지를 흐리게 해서 볼게요. 이미지를 흐리게 해서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이미지 전체의 붉은색 톤 밸류에서 나오에만 청색 계열로 붉은 배경과 대비되는 보색으로 그려진 걸 바로 알 수 있죠. 이번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와 같이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만 하더라도 메인 일러스트에서는 남자 주인공을 앞에 내세워 홍보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여자 주인공을 앞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제작진들도 흑인 주인공 야스케를 앞에 내세워 홍보하기보다는 여주인공인 나오에를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 다른 일러스트에서도 나오에가 앞에 나와 있기도 하죠. 뭐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덩치가 더 크니까 좀 더 작은 여자가 남자 앞에 있는 편이 그림이 더 예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신디케이트에서는 이런 이미지도 있어서 어쨌든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누가 앞이냐 뒤냐에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이기는 한데요.
어찌되었든 이미지 전체 색감이 붉은 톤인데 나오에만 청색인 보색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라서요. 암살자 집단이 등장하는 게임인 만큼 일본의 닌자에 조금 더 포커싱 시키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배색 이야기는 이쯤 하고 흐름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게 보면 캐릭터의 자세를 중심으로 이런 뾰족한 괄호 모양이 먼저 그려지고요. 이 이미지를 보고 있는 우리들도 캐릭터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데요. 먼저 야스케의 투구 부분에 시선이 꽂힌 후 이렇게 캐릭터가 바라보는 시선과 큰 흐름선에 의해 우리들도 칼의 빛나는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시선이 옮겨갔다가 다시 이렇게 칼날을 따라 시선이 옮겨가다가 칼날의 끝부분 바로 아래에 의도적으로 그려져 있는 이펙트 표현인 휘날리는 플리프로 시선이 옮겨지고 다시 나오에가 들고 있는 사슬낫의 쇠공 부분으로 시선이 옮겨가게 되고요. 이후 이 사슬의 꺾인 부분의 운동 흐름과 의도적으로 그려진 뒷 배경의 구름의 흐름선에 의해 나오에의 주먹 쥔 손으로 시선이 옮겨가죠. 그 후에는 자연스레 나오에의 팔을 따라 얼굴까지 시선이 옮겨가고 다시 이 사슬낫을 들고 있는 손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밑에 의도적으로 그려진 플립 이펙트를 따라 다리까지 시선이 옮겨진 후 다시 이렇게 흘러가는 마치 리본이 꺾이는 듯 유연하게 유선형의 흐름을 따라 다니다 보니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라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역동적인 느낌이 드는군요. 이외에 보조 흐름선으로 이런 다양한 선들이 있는데요. 배경 에셋 요소로서 대나무, 전란 시대임을 보여주는 무장들의 부서진 깃발, 캐릭터들 주변에 꽂혀있는 화살, 보통 일본의 신사 입구에 설치되는 도리 관문 등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선들이 서로 교차되며 모두 중심에 위치한 두 주인공을 부각시키는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 요소들로 인해서 이번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는 누가 보더라도 시대적으로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 일러스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일러스트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 고증이나 아시아 남성이 주인공이 아니기는 해도 11월에 게임이 출시되면 꽤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해서 저는 기대 중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를 좋아하신다면 오는 11월에 게임 출시일 때 꼭 플레이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음 일러스트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